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나스닥은 1.24%, 그리고 S&P 500은 0.47% 하락하면서 4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나 테슬라는 어제 무려 8.37%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심지어 300달러가 깨지고 299달러를 터치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대응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과정을 걸쳐서 한때 480달러에 있었던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무려 40%나 하락하면서 300달러까지 오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이유로 하락했다면 하락은 기회이지만, 하지만 반대로 심각한 악재 때문이고, 그 악재가 주가의 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면 더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480달러를 시작으로 저희 멤버십 분들께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알려드렸는데요. 주가가 480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주가가 올라간 배경에는 빨간 색깔인 콜옵션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남색인 주가 또한 겜마 스퀴즈에 따라서 함께 올라갔는데, 겜마 스퀴즈라는 것은 본래 콜옵션을 매도했던 마켓 메이커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테슬라 본주를 추격 매수함으로써 주가가 더 강력하게 상승하는 현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주가에겐 좋지만 주가가 올라갈수록 콜옵션을 매수하는 데 들어가는 이 콜옵션 프리미엄 자체가 비싸지기 때문에 스퀴즈가 계속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480달러를 갱신했을 때 콜옵션 프리미엄은 제가 표시해둔 대로 여기 이렇게 75%를 가리키고 있었고요. 75%라는 수치는 지난번 겜마 스퀴즈가 풀렸던 이 프리미엄 수치였기 때문에 높은 콜옵션 프리미엄을 감당하지 못하고 언제 풀려서 주가가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제가 차트상 이렇게 미리 여기 겜마 스퀴즈라고 표기를 해두었었고요. V타 패턴이 잡히면서 실적 전까지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테슬라가 하락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의 24년 4분기 실적인데요. 만약 실적이 좋았다면 이 정도까지 내려갈 일은 없었겠지만, 문제는 테슬라의 24년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그로 인해 25년 1분기와 2분기의 컨센이 하향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알아야만 앞으로 내용 또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분명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실적 당일날 4에서 5% 올라가는 모습을 저는 기억하는데, 저의 경우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에서도 정작 애널리스트들은 컨센을 하향 조정시켰고,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인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와 남색깔인 테슬라의 주가는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마찬가지로 분석을 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24년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고, 그 과정 속에서 25년 1분기와 2분기의 컨센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그 흐름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따져봐야 하는 것은 어제 8% 정도의 하락은 지난번의 원인들과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한 이유는 유럽에서 테슬라의 1월 출고량이 지난해 1월 대비해서 무려 45%나 하락했다는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출고량이 45%나 떨어진 것에 대한 이유로는 유럽에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부터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대기 수요가 원인이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모델 Y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24년 4분기 테슬라가 할인을 통해서 최대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재고가 줄었고, 재고가 부족해져서 차를 팔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등 다양한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투자에 있어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등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 허가되었다라는 호재 뉴스가 터졌을 때도, 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1월달 출고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유럽에서 45%나 떨어진 기사가 나왔어도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전혀 바뀌지 않고 계속 0.69달러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24년 4분기의 실적이 약하게 나오고, 그에 따라서 25년 2분기의 컨센이 하향 조정이 되었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이렇게 일관적인 컨센서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25년 2분기의 컨센이 하향 조정이 되었다면 주가가 앞으로 하락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만, 이제 주가인 남색은 25년 2분기 컨센인 빨간색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었기 때문에 악재는 다 반영이 되었고요.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악재가 많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대응하기 좋은 시기는 남색이 빨간색보다 아래에 있었을 때이지 위에 있었을 때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응함에 있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바로 이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대응을 함에 있어서 악재가 주가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요. 확인이 되면 대응을 하고는 합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이 스스로 좋은 선택을 내리실 수 있도록 매일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지표로 만약 컨센인 빨간색이 추가로 내려간다면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빨간색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자신있게 추매할 수 있는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제 설명과 함께 꾸준히 업데이트를 받으시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지금 안 그래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50% 할인 쿠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딱 28일까지만 하고 바로 종료될 예정인 만큼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한 부분은 유럽에서 출고량 부진 등의 악재가 나왔지만 정작 애널리스트들은 컨센을 전혀 하향전시키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인데 그럼 이러한 하락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난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리고 오늘날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게마스키즈 자료인데요. 잘 보시면은 콜옵션 프리미엄인 빨간색 선은 올라가고 있고요. 반대로 주가를 의미하는 여기 남색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30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제가 분명히 영상 초반에 빨간색이 올라가면은 남색도 올라가고 게마스키즈가 터지면서 더욱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완전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여기 이렇게 겜마스퀴즈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 겜마스퀴즈가 있으면은 하락 겜마스퀴즈도 있고요. 상승 겜마스퀴즈가 콜옵션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서 일어난다면은 반대로 하락 겜마스퀴즈는 하락에 베팅하는 콜옵션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제가 표기를 해두진 않았지만 지금 콜옵션 프리미엄은 정확히 61.48을 가리키고 있고요. 풋옵션 프리미엄은 61.84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로 풋옵션 프리미엄이 더 높으며 풋옵션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대로 주가는 하락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과거 24년 4월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테슬라의 주가가 480까지 올라갔을 때 콜옵션 프리미엄이 75%까지 올라갔고 여기 이렇게 전고점을 갱신했으므로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드렸던 것처럼 반대 논리 또한 똑같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풋옵션에 의해서 겜마스키즈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고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동일한 상관계를 보여줬던 이러한 지표들이 아니라 반대의 상관계를 보여주는 여기를 참고해야 하고요. 이때 풋옵션 프리미엄이 가장 높았을 때가 바로 66%이기 때문에 만약 풋옵션 프리미엄이 66%를 넘어준다면 언제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해도 이상할 게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61%이므로 지금 풋옵션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지만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적어도 지난 전고점인 여기 66%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가 좋을 때라고 봅니다. 61%에 대응할지 66%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할지는 또 다른 보조지표들까지 겸해서 봐야 하는데 그 보조지표들까지는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 멤버십 분들께 오전에 전부 다 공유 드렸고요. 오늘 밤에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유에서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40% 빠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기술적으로 봐도 여기 이렇게 볼린저 밴드상 로워 리밋이 뚫렸고요. RSI는 30 아래로 이렇게 과매도 상태이며 200일 지지선에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테슬라 상으로 바이 앤 홀드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평가 혹은 과매수일 때는 매수를 하더라도 소량으로 매수를 하고요. 지금과 같이 밸류에이션상 매력적이고 과매도일 때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에는 항상 근거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 근거의 유효성을 꾸준히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면서 투자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0%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밤 한 번 더 테슬라 미드나잇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